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강독 제1권 강독 계속 이어나갈게요. 먼저 주제를 적고 나서 들어가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오늘은요. 페이지 194페이지고요. 실업 그리고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전염병까지 달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요. 무사히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이렇게 북섬과 남섬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녀온 곳은 남섬이죠. 그 중에서도 남섬의 북단에 이 해안가를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여기가 국립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특별히 더욱 잘 보존되어 있는 굉장히 맑고 깨끗한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인데요. 바닷가를 지나기도 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하면서 3일간 길을 따라 걷는 코스였습니다. 이게 3일 코스도 있고 5일 코스도 있는데 저는 3일 코스를 걸었고요. 최초에 버스가 여기서 내려주면은 이제 짐을 챙겨서 걷죠. 그리고 1일차에 숙소에 묵고 다시 거기서 걷고 2일차에 숙소에 묵고 또 3일차까지 가면 목표 지점까지 갑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최초의 지점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여행이었는데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밥 먹고 걷고 또 밥 먹고 걷고 계속 걷고 걷는 거예요. 숲길을 또 바닷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런데 걸으면서 정말로 무념무상 상태. 보통 걷기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명상을 하려는 의도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길을 따라 걸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군요. 그 길이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라 왜 제주도에 이제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로 길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오르막도 없고 뭐 계단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루에 평균 5시간 걸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6시간 가까이 걸은 날도 있고 적게는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평균 5시간 정도는 걸었던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비가 뭐 첫날에는 하루 종일 내리는 날이었는데 뭐 날씨랑은 아무 상관없이 걷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또 비를 맞으면서 걷는 재미도 있었고요. 아무튼 걷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걷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워낙 제가 또 걷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걷고 나니까 몸과 마음과 모든 그 에너지가 굉장히 더 맑아진 느낌이 들고요. 지금까지도 그게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매일 걷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걷거든요. 매일 평상시에는. 근데 이 1시간 걷는 게 이제 너무 시시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걷고 나니까.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또는 뭐 날 좋으면 4시간도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의 실력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해오던 것들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 더 내 능력보다는 어렵거나 벅차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 이걸 도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해서 이루어내면은 이제 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있죠. 보통 학습할 때 이런 방식을 하죠.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이유는 강도 높게 하고 나면 이제 이전에 어려웠던 것이 오히려 더 수월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평상시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읽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빠르게 하고 나면은 이제 일반적인 속도가 더 편안하게 들린다. 이런 원리처럼 이런 일종의 학습 원리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걸은 건 아니었지만 평상시에 쉽게 하지 않았던 걷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기존에 걷는 게 더 수월해지고 뭔가 더 평상시에 운동량을 평균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쉽게 높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아서 뭐 좋은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행 중에 그 함께 움직인 분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도 많았고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할 수 있겠죠.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여전히 우리는 유도전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도전이. 뭐 책을 읽어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유도전이에 대한 이해는 이미 여러분 다 끝나셨잖아요. 예, 깔때기 생각하라고 그랬죠. 깔때기. 유도전이에 반대되는 것은 나선형의 상승 곡선이라고 한다면 깔때기는 뭡니까? 나선형으로 하강하는 곡선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생 트랙, 최악의 인생 트랙으로 넘어가면서 희생자가 되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에너지, 성공의 물결을 타고 외부의도를 타고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지향하고 이것은 지양해야 된다. 예, 그래서 유도전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펜듈럼에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펜듈럼의 연타, 연속적인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펜듈럼의 공격.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먹이를 주고 물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면 우리는 유도전이에 빨려들게 된다. 그래서 유도전이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펜듈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요. 또한 펜듈럼과 다르게 유도전이는 훨씬 더 우리의 정신줄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유도전이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이해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유도전이를 일으키는 환경에 휩싸였을 때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의 첫 번째는 실업이죠.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실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실직이죠, 실직. 예, 직장을 잃는 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건데요. 일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일자리. 네. 일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죠. 돈하고 직결되고 돈은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와 또 관계가 있어요. 생존 또는 생활과 관계가 있죠. 생계.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갖춰야 될 뿐 아니라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생활을 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고 하는 걸 꿈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직장에서 어떤 이유로 나가게 됐어요.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당장 돈줄이 끊기게 돼요. 그러면 나는 생계를 위협받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환경이죠. 불안을 일으키는 환경이죠. 그런데 이 실업이라는 것이 왜 유도전이의 주제로 들어왔느냐? 일자리를 잃고 돈줄이 끊기고 그때부터 불안이 급습하고 엄습하고 계속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불안에 먹이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떡밥을 물게 된 것이고 이런 떡밥을 물게 되면 실업이라는 펜듈럼과 실업이라는 유도전이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끌고 내려요? 유도전이는 깔때기라고 그랬죠? 완전히 바닥으로. 그래서 최악의 극단적으로 이제 바닥으로 가면 뭐가 돼요? 이게 노숙자, 보통 노숙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수준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단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뭐 노숙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은 우울증 상태로 빠를 수도 있죠. 우울증 또는 무기력 상태. 그리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 이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다시 일어날, 재기할 힘이 없어지는 상태죠. 완전히 내쳐진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유도전이 실업이라는 펜듈럼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유도전이를 타고 내려가면 이러한 여러분들이 희생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 실업이라는 것 자체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들은 실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일, 업이라고 그러죠. 업, 직업. 여러분들의 고유의 목표. 이런 걸 찾아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기에 에너지를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자신만의 목표를 찾아서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펜듈럼이 배후에 있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직이라는 거는 특성이 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아닌 한 고용이라는 것이 사실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고 또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직업의 개념이 생겨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은 점점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네, 평생 우리는 세네 번의 직장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조직은 점점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유입해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강해지는 거죠. 점점 전문화, 세분화 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것이 점점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업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트랜서핑 관점, 유도전이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언론들이, 매스컴이 말을 할지라도 그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먹히면 안 된다. 그러한 정보만을 귀담아 듣다가 여러분들은 긴장과 불안이라는 에너지를 먹이로 줌으로써 실업이라는 펜듈럼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자신만의 길을 감으로써 어두워지는 고용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승승장구하는 기업과 또 개인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부정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유도전이에 빠지게 돼서 온통 세상이 암울해 보이고 경기는 갈수록 불안해지고 그죠? 세상은 점점 암울해지고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에 투성이고 나만 못난 것 같고 나만 운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은 사실은 실제로 그러한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이러한 유도전이에 빠져들기 쉬운 에너지로 주파수가 고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은 현실 인식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현실이 전체가 아니다. 그 현실이 100%가 아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요,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뭐 이제 가짜뉴스, 뭐 팩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통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느냐 아니면 유튜버 같은 1인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생산하느냐 말들이 많죠. 서로 자신들이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싸우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시고 중요한 것은 미디어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고요. 또 1인 미디어가 또 하나의 가짜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그 참은 맞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넓게 세상을 넓게 바라보십시오.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가 되시면 안 돼요. 실직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실직 걱정보다 뭐가 더 걱정입니까? 실직 걱정보다는 취직이 걱정이에요. 취직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구직이죠. 구직 활동. 구직 걱정이 이게 더 지금 심각해요. 차라리 취직을 해서 실직 걱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된 건 맞죠.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 상황이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구직을 해서 성공하면 취직이고 취직을 했는데 잘못하면 실직을 하게 돼요. 실직이 있고 퇴직이 있고 이직이 있죠.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것. 퇴직은 내가 나오는 것이라고 합시다. 명예퇴직 이런 거 말고 내가 나오는 거. 자발적으로. 실직은 원치 않는데 소위 말해서 잘리는 거. 그 가장 원치 않는 게 이거죠. 실직. 그리고 이직은 이제 고민이 많죠. 이직하시는 분들은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르긴 하는데 여기가 너무 싫은데 뭐 이러면서. 퇴직은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있고 또는 너무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게 있죠. 좀 쉬려고.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것은 이제 실직 상황입니다. 원치 않는 퇴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직하고 싶은데 취직이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 이와 관련된 얘기예요. 이와 관련된 얘기인데 과연 아무리 구직이 어렵다고 한들 취직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무리 실업률이 높은 시대라 한들 실직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하고 싶냐? 이걸 결정하시라는 거죠. 일단 마음을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나는 어떤 방향을 원하느냐. 나는 취직을 하고 싶으냐. 구직에 성공하고 싶으냐. 실직을 피하고 싶으냐. 이걸 먼저 결정을 해라. 만약에 실직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실직이라는 펜듈럼에 먹이를 주지 말아라. 아예 관심을 주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 이번에 구조조정이 있네, 뭐 어쩌네, 누가 승진했네, 난 또 승진 못했네, 언제까지 승진 못하면은 나는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하더라도 불안과 긴장이라는 에너지에 먹이를 주지 말아라. 이런 걸 일으키지 말아라. 느끼는 것과 일으키는 건 달라요.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생각을 키워서 감정을 키워서 일으키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다? 나는 실직 대상입니다. 라고 명찰을 써붙이는 것과 같다. 이 얘기예요. 이 트레서핑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나를 좀 잘라주세요. 나 잘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네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에너지를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것 자체가 펜듈럼의 관점에서,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누구를 자를까 했을 때 그래 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에너지적인 차원입니다. 뭐 현실적인 차원에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실수나 아니면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그 근저에는 이러한 에너지가 계속 유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지속되고 일으켜질 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잦은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큰 실패, 크고 작은 실패를 하게 되고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자꾸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조직 내에서 위치가 비좁아지고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 그러면 펜듈럼은 옳거니 하고 탁 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도전이에서 실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취직을 그렇게 잘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보통 넌 취업 운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서만 내면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고 싶으면은 나오고 일하고 싶으면 원서 내. 그게 한 3-4번 계속 반복이 되는데 원서 한 2-3번 내면 그냥 덜컥 돼요. 면접 보고 오면은. 그러다가 아이고 좀 힘드네, 여행 좀 다니고 쉬어야겠네 하면은 그냥 나와요. 별 고민 없이. 왜요? 그냥 원서 내면 되니까. 되게 재밌죠? 그리고 그 취직하는 것도 보면은 거의 그 대기업 뭐 부설 병원이라든가 이런 좀 나름대로 경쟁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간호사가 그럼 굉장히 스펙이 좋으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평균 수준이에요. 평균 수준. 예, 평균에서 조금 윗 정도? 예, 그러니까 평균 이상 수준은 아니에요. 평균 수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외적인 어떤 조건이 뭐 탁월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격은 좀 이렇게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본 저의 분석은 그렇죠. 에너지적인 분석은 뭐냐면 이 사람의 경우에 어떠한 에너지냐면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 긍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일과 관련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나는 원하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오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원하면 고용될 수 있다. 언제든지 원하면 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걱정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있죠. 유도전이 실업과 관련된 펜듈럼에 전혀 먹이를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더 우리가 봐야 할 보이지 않는 에너지 차원에서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를 여러분들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갖춰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전문성을 갖춰야 되죠. 그런데 기본을 갖추고 전문성을 심지어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에너지 펜듈럼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밑바닥에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에 대한 심리, 에너지는 없는가? 다시 말해 중요성이 들어가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란 얘기죠. 근데 이 간호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성이 낮아 있었죠. 그게 뭐예요?
의도의 조율이라고 그러죠. 의도. 욕망이 아닌 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카페 가서 메뉴를 주문하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원서를 넣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을 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네, 이게 이제 에너지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고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예, 실력을 쌓지 않고서 아무리 에너지적으로 긍정적, 적극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힘이 안 갖춰져요. 그때는 힘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을 쏘려면 활을 달겨야 되는데 활시위에 이 활이 있어야죠. 활이. 화살이 없는데 활시위를 당겨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는 거다. 예, 기본을 갖추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전문성을 갖추는 거다. 그러나 이것을 활 시위에 넣고 당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또 하나의 에너지 차원이 작용돼야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균형 잡지 못하면은 이러한 실력이나 기본을 갖추지 않은 채 이것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데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들면은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기적의 힘을 빌리려고 그래요. 마법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에너지적인 사념을 방사한다 한들 이러한 부족한 에너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욕망이 커졌고 중요성이 높아졌고 의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힘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실력을 갖추고 기본을 갖추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에너지, 여러분들이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하나의 중요한 절차이고 과정이다. 이 역시도 에너지를 쌓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꾸준히 실력을 쌓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94페이지예요. 첫 번째 줄 맨 밑에 펜듈럼의 게임에 참여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 네, 여기서 펜듈럼의 게임이라고 했어요. 펜듈럼의 게임. 펜듈럼의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펜듈럼의 게임은요. 펜듈럼이 원하는 게임을 말해요. 펜듈럼이 우리를 대상으로 게임을 걸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거는데 뭘 사용해요? 갈고리가 있으면 여기에 밑밥, 떡밥이 있어요. 떡밥이. 네, 이 떡밥을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곳을 건드릴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떡밥을 펜듈럼이 잘 골라냅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이 게임의 목적은 뭐예요? 펜듈럼은 무조건 에너지 수학이죠. 에너지 수학. 그런데 유도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펜듈럼의 게임은 펜듈럼이 완승할 수 있는 게임. 그것이 유도전이에요. 펜듈럼의 완승은 유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희생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펜듈럼의 유도전이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하는데 펜듈럼이 떡밥을 주죠. 네, 이 떡밥을 통해서 특별히 유도전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떡밥은요. 어떤 먹이를 주냐면요. 긴장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기 위한 떡밥을 줍니다. 온갖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야,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더라. 너 밤길 조심해라. 야, 요즘에 이렇게 취직하기 힘들다더라. 너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뭐 할래? 요즘 자영업이 그렇게 어렵다더라. 문 닫는 데가 수두룩하다는데 어떡할래? 온갖 긴장과 불안. 정보를 제공해요. 마음껏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냥 무료로. 값없이 퍼줘요. 이런 정보를. 뭐 하나만 물어라 이거죠. 물면 올라오는 게 뭐예요? 긴장.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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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떡하니 하고 더 정보를 줍니다. 거봐. 어떡할 거야? 네 생각이 맞았어. 너 어떡하지 이제? 생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이제 불안이 올라와요. 자, 이제 떡밥 하나 물고 2개 물었어요. 이제 세 번째 뭐예요? 불안이 계속 되면은 잠도 안 와 이제. 밥맛도 없어. 의욕도 떨어져. 그 다음에 뭔가 후회가 또 올라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남들을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적인 빈곤감, 열등감 이런 게 확 올라와요. 쟤네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길래 저렇게 운빨이 좋을까? 저러고 다닐까? 쟤네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저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여행을 다닐까? 그 다음에
그것이 깊어지면 뭐예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밀물처럼 나를 뒤덮어버립니다. 두려움까지 가면은 이제 유도전이에 빠져들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가겠습니까? 이게 펜듈럼의 게임이라니까요. 이 게임에 떡밥을 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 마시길 바래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념을 방사해서는 안 되겠죠. 긴장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건 상관없다고 그래서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일으키지 말아라. 붙잡지 말아라. 붙잡고 일으키고 키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느껴졌을 때 빨리 뭐 해야 됩니까? 현실 인식을 하고 생각을 전환하고 태도를 전환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분을 전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빠지지 않고 알아차리고 전환하셔야죠. 그것에 빠져서 키우시면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 읽어볼게요. 펜듈럼의 게임을 지지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건 뭐냐면 펜듈럼의 게임이 있을 때 지지하는 것도 문제고 거부하는 것도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심해야 된다. 먹이를 주지 말아라. 무심이 뭐예요? 무관심. 무관심은 뭐예요? 먹이를 주지 않는 것.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든가 말든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이 있고 나는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나는 서핑을 할 거야. 이런 태도. 195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보시면 마지막 단락이네요. 마지막 단락 위에 보시면 나와요. 시럽의 펜듈럼은 이미 먹이를 받아먹고 있다 하면서 시럽의 펜듈럼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단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거는 사회 전반에 긴장이 고조된다. 긴장 나왔죠. 긴장. 그 다음에 걱정은 어느새 불안으로 바뀌고 긴장 타다가 염려, 걱정, 그 다음에 뭐예요? 불안. 그것은 다시 두려움으로 변한다. 두려움 나왔죠. 이러한 감정을 주의하시라. 주의하시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생 트랙이 동조되어서 유도전이를 타고 나락의 인생 트랙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하셔라. 이겁니다. 마지막 단락 맨 윗줄 읽어볼게요. 실직의 두려움을 품고 다니는 것은 날 해고해도 좋아요 라고 써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상상이 되십니까? 네, 뭐 옛날 대한민국 어렵던 시절에 전후 시대에 뭐 사진을 흑백 사진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외국에도 그런 경우 있죠. 대공황 시대에 나를 좀 고용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팻말을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고용해 달라고. 그것처럼 이걸 건 거예요. 이제 나를 해고해 주세요. 이렇게 건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방사하고 이러한 감정안을 빠져서 그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바탕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걸 꽤 찬 거예요. 나 좀 해고해 주세요. 그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이건 어떤 것과 같냐면요. 여러분들 실직 이게 있잖아요. 근데 취직 전에 실직을 걱정하는 거예요. 취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하고 나서 실직을 걱정해요. 실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실직을 했어요. 실직한 다음에 또 취직 걱정을 해요. 걱정, 불안, 두려움, 걱정, 불안, 두려움. 취직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비슷한 게 뭐예요? 결혼 전에 이혼을 걱정해요. 이 결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애 전에 이별을 걱정해요. 연애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식사 전에 소화 안 될 걸 걱정해요. 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학하기 전에 졸업할까 걱정을 해요. 이 학교 제대로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여행 전에 사고 날 걸 걱정해요. 이 여행 제대로 하겠어요? 즐기겠어요? 못 즐기겠어요? 병을 치료하기도 전에 부작용 걱정을 해요. 이 치료를 제대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성공하기 전에 실패 걱정을 해요. 이 성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는데 실패 걱정을 해요. 실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 후에 다시 성공을 걱정해요. 성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끊임없는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패턴. 전형적인 유도전이 체질이다. 이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빨리 체질을 개선하셔라. 개선하셔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펜듈럼의 먹이에 걸려들어서 유도전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주의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196페이지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죄책감이다. 네. 해고에 대한 두려움을 만드는 게 죄책감이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해고는 직장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죄책감은 뭐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 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못났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거. 예. 이런 생각이 뭐예요? 예. 직장이라는 펜듈럼, 그리고 조직의 이 갑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못났나? 내가 뭐 그 줄을 잘못 탔나? 내가 학벌이 안 좋은가? 뭐 내가 실력이 좀 안 좋은가? 내가 인간관계가 안 좋은가? 뭐 이런 죄책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두려움을 키운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소한 회사에서의 잦은 실수에 대해서도요, 쿨하게 넘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돌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트랙에서 막 달리고 있는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돌을 부여잡고 막 성토를 해요.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졌네. 왜 돌을 여기다 놔서 나를 넘어뜨렸냐. 나는 또 왜 하필이면 이 돌에 걸려들었지. 아이고, 신발을 잘 신고 올 걸. 앞에 좀 보고 뛸 걸. 내가 왜 이 돌에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지. 지금 이럴 상황입니까? 돌 탁 걷어차고 다시 뛰어야죠. 그죠? 그 뛸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뭐예요? 목표가 분명하면은 돌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목표가 선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약할 때 돌뿌리에 걸리면 크게 다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사소한 실수, 실패 또는 뭐 질책 이런 걸 받았을 때 이 돌뿌리에 걸린 건데 크게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에너지가 약하든가 내 방향,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나 철학이나 가치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약하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때 올라오는 게 이제 죄책감 이런 거, 자책 이런 것들 올라오기 시작하면 펜듈럼은 옳거니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막 줍니다. 그래,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생각해봐. 너만 그러고 있잖아. 그리고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까 한 얘기죠. 그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해고할까? 그렇다.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능력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가정 자체가 당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셈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뭐 못났나? 내가 잘못했나?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이란 얘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하라. 예, 여러분. 뭐 넘어질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 내가 신이야?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실적이 좀 저조할 수도 있지. 네가 해봐. 그럼 너는 뭐 100%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런 담력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줄이에요. 이건 별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전이 보장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면 균형력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요. 안전이 보장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이거는요. 이제 간혹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이제 조직 펜듈럼이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트랜서핑 공부하다가 아이고 내가 펜듈럼에 복무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것은 나쁜 것이야. 그리고 또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조직을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은 이제 뭐 아이 자녀와 관련해서도 학교를 그럼 안 보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대안학교에 보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원리는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해답은 있죠. 근데 그것은 각자의 처한 상황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이 접근 방법이. 그런데 기본적인 걸 원리를 또 이제 법칙에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무작정 벗어나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니다. 왜냐? 그것은 싫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싫어서 뛰쳐나오듯이 나오는 것은 답이 아니다.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을 했지만 요즘에도 그러나요? 예전에 제가 한참 뭐 상담할 때 그 정도의 이제 청소년들 보면은 학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학교 자퇴하겠다 하고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꽤 제가 접한 학생 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러면 이제 딱 분별을 해야 돼요. 얘가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서 나오려고 하는 거냐. 이거 도망가는 거죠, 이거는. 네. 그런데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적응이나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선명한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기타를 잘 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긴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네. 뭐 그런 경우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대부분 싫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뛰쳐나오는 경우. 근데 뛰쳐나오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요. 명분이. 예. 근데 그 명분이 한 3개월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계획 다 세워서 뭐 하겠다 하죠. 3개월 안에 사라져요. 그런 경우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아 있어야 된다. 왜? 그게 바로 안전이다. 안전. 안전이 보장되는 거다. 울타리를 벗어나려면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게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힘을 키우고 나와도 늦지 않습니다. 네. 조직에서 무작정 나오지 마시고요. 그것에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힘을 키우고 선명한 목표가 세웠을 때 나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트랜스서핑에서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잘 유념하셔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오는 순간 돈줄이 끊기잖아요. 돈이 끊기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펜듈럼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돈줄이 끊기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휘둘릴 수가 있다, 펜듈럼에. 물론 뭐 넉넉히 몇 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런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확보된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전염병까지 하려고 했는데 전염병 다음으로 넘기고요. 어차피 이것도 요즘 시국하고 너무나 잘 들어맞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실험 얘기만 이만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뭐 남은 시간은 조금 뒷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좀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해 이제 2021년이고 벌써 4월이 됐고요. 4월이죠. 이제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시차는 3시간이에요, 3시간. 이 4시간이 된 이유는 서머타임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고 여기선 그러는데 서머타임 개념이죠. 그래서 1시간을 뒤로 늦췄었어요. 그래서 4시간 차이가 났었는데 다시 1시간 앞으로 당겼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3시간 차이가 납니다. 벌써 이제 달력이 3장이나 넘어가고 이제 4장째예요. 네, 시간이 빨리 가고 있죠. 네. 올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가고 있는데 일단 줌 세미나, 웨비나라고 그러죠. 줌을 통한 세미나를 한번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했던 것이고 다른 분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줌 세미나, 웨비나를 계획하고 있으니 그때 들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영상, 무료 영상만 가지고도 잘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무료로 질문이나 상담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제 트랜스서핑 전 단계, 제가 말씀드리는 트랜스서핑 전 단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때로는 심리 상담도 필요하고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도움을 받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런 도움을 받으시고 다시 나가셔서 또 이렇게 정상 궤도에 들어가셔서 영상 도움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별로 조금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제일 처음에 하려는 것은 트랜스서핑 이 영상 강독을 보더라도 감이 안 잡힌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방대하게 이것은 세분화해서 제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잡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제가 전체 그림을 잡기 위한 영상도 올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또 성이 안 차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서핑 입문자를 위한 전체적인 조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뿌리 줄기에 해당하고 어떤 분들이 가지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몇 가지 사례도 제시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로 가려고 그래요. 트랜스서핑 플러스 뭐뭐. 예, 예를 들어 트랜스서핑 플러스 뭐 연애, 사랑, 여러분 관심 많은. 예, 트랜스서핑 플러스 뭐 건강, 뭐 인간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별로도 별로
또 나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일단 줌 웨비나를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고 또 필요하신 분들만,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이 유튜브 홍보를 안 하잖아요. 유튜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하고 막 낚시질 하려고도 안 하거든요. 영상을 소개하는 뭐 문구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낚시질을 제가 일부러 안 해요. 하면 왜 못하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방법을 아는데.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거품처럼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예, 진짜로 필요한 분들만 왔으면 좋겠어요. 괜히 와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듣고도 싶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좁은 간장종지 같은 생각으로 오셔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상을 다 보지도 않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아예 이 저의 영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이 에너지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그 수질 관리라고 그러죠. 수질 관리. 예,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원래는 최초에는 댓글창 자체도 아예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별로 그런 걸 관심이 없고 그런 반응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뭐 오픈챗을 사용해서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또 유익한 질문과 답변을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픈을 하고 있는데 뭐 인원이 많아지면 항상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에너지가 꼬여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잦아진다 그러면 이제 좀 수질 관리를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 좋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좋은 분들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껏 이렇게 퍼주듯이 여러분들도 마음껏 퍼가면서 도움 받으시라는 거죠. 도움 받는데 뭐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비나를 하려는 목적은 기존에 조용히 침묵하면서도 꾸준히 이 영상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맨 TV와 연결되어 있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러한 구독자분들과의 접점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오시라. 네, 그런 분들이 오셔라. 그분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첫 단계가 이제 웨비나가 될 거고요. 그러나 기존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특별한 어떤 차별이 없다. 예, 그러나 더 가까이 접점을 갖는 분들은 예, 이제 대화의 내용이나 주제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겠죠. 좀 더 주관적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그러한 환경 안에서는요. 그러나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누고 또 어떤 필요하다면 웨비나를 통해서 주제별로 다루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다 안 오셔도 돼요. 한 명만 오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이제 광고 조금씩 해나가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위에 계신 분들도요.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거 봐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뭐 알려주시는 건 자유인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 제공은 상관없지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 나 자신, 너나 잘하세요잖아요. 네, 내가 올바른 위치에 서 있으면은 나머지는 그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질서를 잡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과 따로또 같이의 연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접점을 더 만들어 보려는 방향으로 올해 나아가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봄이 온 모양이에요. 한국에는. 여기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봄꽃을 보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감성을 좀 느껴보시기도 하고요. 시집을 좀 읽어보시나요? 시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감성을 또 충전하시고 예,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너무 이렇게 무미건조하지 않도록 예, 윤활유를 또 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